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이제 9월 25일 새벽 시간이 됐는데요. 1시 반을 넘어서 2시로 가고 있습니다. 저녁에 남부정로 심야 방송이 되겠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귀국하면서 말이죠. 기내에서 긴급 안보 상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이렇게 급한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긴급한 회의를 기내에서까지 열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MBC가 보도를 하기 직전에 민주당의 박홍근 원내대표가 벌써 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 비속어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벌써 입장을 발표했어요. 자, 이걸 보면은 MBC하고 이 민주당하고 상당히 사전에 이거를 어떻게 써먹을까 국내 정치적으로. 그래서 또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에 순방이 아주 잘 끝났는데요. 이거를 갖다가 좀 폄하시켜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회담 실패를 또 덮을까? 이거를 정치적으로 어떻게 이용해 먹을까? 정쟁을 어떻게 삼을까? 이러한 작전을 논의한 결정적 증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또 여러분께 보도해 드리고요. 자, 근데 우리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말이죠. 유승민은 도대체 이 소속이 국민의힘인지 민주당 소속인지 알아먹을 수가 없는 아주 역시 배신자의 기질을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권성동 의원이 지금 끝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이러한 행보와 관련해서 이 압도적으로 지금 민주당에 맞짱을 띄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번에 이제 아태협 회장과 관련 직원들을 검찰에서 대대적으로 수사하고 있는데 지금 말이죠. 그 수원지검에서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원지검 2차장이 갑자기 말이죠. 이제 쌍방울 사건, 변호사 대납 사건, 하여튼 이재명과 관련된 중요 사건이 서울중앙지검과 그리고 수원지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수원지검의 담당 차장, 그러니까 지휘권자 중에 이제 제2인자인데요. 감사원으로 발령이 났어요. 왜 발령을 지금 한동훈 장관은 또 냈는지 이 내막을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시간이 너무 깊었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 내외 오늘 밤 9시에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에서는요, 이 정진석 비대위원장하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직접 공항에 출영을 해서 인사를 나갔고요. 정부 측에서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조현동 외교부 1차관,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대통령실장과 이진복 정무수석 이런 분들이 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대통령이 내리면서 정진석 위원장하고 인사를 하고 뭐 특별한 인사가 하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 정도로 인사를 했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공항에서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히 어떤 언급을 했는지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공군 1호기가 이륙하기 직전에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했는데요. 글쎄요, 제가 뭐 이 국정 전반을 점검하는 이 회의를 주재하는 이런 경우는 뭐 수시로 있게 되는데 특별히 안보 상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했다. 이게 이제 어떤 상황이길래 이랬는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이죠, 최근에 이 북한의 여러 가지 도발 징후를 미국의 이제 위성업체들이 전부 다 촬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미국의 위성업체가 찍은 이 사진을 판독해서 주로 미국에 있는 전문 연구소들이 먼저 이거를 우리 언론에 쭉 다 풀고 있어요. 우리 언론이라기보다도 이제 발표를 하면 우리 언론과 미국 언론들이 주로 많이 보도를 했는데요. 최근에 38 노스가 분석한 이 위성 촬영용 사진을 보면 말이죠. 지금 함경남도에 있는 신포조선소 활동이 상당히 활발하다. 그래서 선박 진수용 부두에 바지선이 6대나 지금 보였고요. 그리고 잠수함을 바다로 끌고 가는데 필요한 철로, 예인시설도 목격이 됐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북한이 새 잠수함을 진수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해석되는 대목이고 또 신포 일대에서요. 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발사를 준비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동향도 또 우리 군이 별도로 포착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요, 수중 발사 시도를 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북한이 SLBM을 발사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것이 이제 우리 대통령실에서 선제적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이륙하기 직전에 공군 1호기에서 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했고요. 이 자리에서 이제 보고를 받은 겁니다. 보고 받고 내용을 언론에 풀은 거예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북한 함부로 쉽게 얘기해서 불장난치지 말라. 이러한 엄중한 경고 내용 중에 하나가 아닌가. 더군다나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기 3일 전인 5월 7일 날도 신포해상 일대의 잠수함에서 말이죠. SLBM으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한 바 있어요. 그래서 북한이 왜 이런 걸 하느냐. 이미 뭐 핵실험 같은 경우는 북한이 언제라도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준비가 다 끝나 있다. 이거는 뭐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고요. 이렇게 지금 도발 징후를 의도적으로 내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현재 레이건 이 항모가 우리 부산항에 23일 날 입항해 왔고요. 이달 말 내달 초에 걸쳐서 동해 일대에서요. 한미연합 해상훈련을 하게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북한이 반발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러한 도발 징후를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북한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도발 징후를 말이죠. 지난번에 핵무력을 법제화한 이후에 또다시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압도적 대응을 하겠다. 이미 그렇게 밝혔잖아요. 결정적이고 압도적 대응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에 주는 이런 이 경고의 시그널이 그야말로 이 말장난이 아니다. 단순한 블러핑이 아니다. 실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대응책까지도 이 보고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레이건 항모에 말이죠. 우리 이종섭 장관이 직접 레이건 항모를 방문했어요. 여기 작전 통제실에 들어서 또 보고를 받았어요. 이런 거를 언론에 매우 이례적으로 전부 다 공개했습니다. 이 얘기는 군사적인 압박, 우리가 결정적으로 대응한다. 압도적으로 대응한다. 그래서 북한 정권이 그야말로 지구상에서 사라지도록, 옛날에 그렇지 않습니까? 김관진 장관이 아예 지구상에서 사라지도록 하겠다 그랬는데 그 정도의 이 응징 자세를 확고히 가지고 있다. 이것이 한미 연합 자산에 의해서 가지고 있다.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레이건 항모에 탑승하고 그 이 작전 통제실에서 그런 이 준비 상황과 관련된 이 보고를 받는 것을 언론에 전부 뿌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요, 지금 이제 국내에서는 이렇게 우리 안보 위협 상황이 이게 예사롭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민주당 그리고 좌파 언론들은요, 윤석열 대통령을 흠집내게 혈안이 되어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그야말로 이 최고의 군 통수권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이렇게 안보 위협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공군 1호기에서 이 회의까지 하고 있는데 지금 정쟁을 말이죠. 국제화 시켜서 지금 확대 전략을 쓰고 있는 것이 민주당이고 MBC고 여기에는 공작적 이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이제 박홍근 원내 대표가 말이죠. 9월 20일 날 이 사건이 난 날 맨 먼저 이거를 발설하고 나왔어요. 자, 그런데 MBC 보도는 10시 9월 20일 날 7일 날 나왔는데요. 이 박홍근 원내 대표는 이 정책 조정 회의가 끝나자마자 바로 그 정책 회의에서도 밝히고 그리고 별도로 이 기자들한테까지 밝혔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물론 이제 우리 한국 시간으로는 이제 그러한 이 회의가 우리 새벽, 미국은 이제 낮 시간이고 우리는 이제 새벽 시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의는 그러니까 아침 9시경부터 시작된 회의이기 때문에 이 회의 내용에서 회의에서 밝혀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뉴욕에서 이 풀 기자단의 멤버가 바로 MBC 기자였었는데요. 그러니까 MBC 기자가 이거를 딱 따자마자 바로 맨 먼저 어디다 쏘아줬느냐? 바로 민주당에 쏘아준 거예요. 한편으로 민주당에 쏘아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 언론에 쏘아준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미국 언론까지 다 받도록 이렇게 의도적으로 유도를 한 것이죠. 그래서 그 미국 내 이 보도 동향이 또 우리 국내로 들어오도록 그렇게 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 여론이 국내외적으로 일시에 쫙 제기되도록 그렇게 작전을 썼다. 일종의 공작을 한 것이죠. 이 얘기를 보면 MBC는요, 뭐 여러분들 뭐 어제 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자, MBC 검은 유착 아주 최고의 큰 사건이 아니었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 검은 유착해서 이 검찰과 언론이 유착했다. 이렇게 한동훈 장관을 끌고 들어갔어요. 채널A 기자하고. 근데 이게 전부 다 사실 무죄 이렇게 다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당시 우리 그 당시는 야권, 지금 여권이죠. 이거는 검언 유착이 아니고 권력과 검찰하고 유착이 아니고 권력과 언론 MBC와 유착이다.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권한 유착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미 MBC는 뭐 국민들로부터 신뢰성을 잃었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 박홍근 이 원내대표는 도대체 누구한테 이거를 들어가지고 벌써 정책조정회의에서 MBC가 보도하기도 전에, 더군다나 이거는 풀로 취재한 거거든요. 풀로 취재하면은 통상적으로 말이죠. 이제 엠바고도 걸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맨 먼저 이렇게까지 보도한 거 미리 알고 정책조정회의에서 발표하고 그리고 또 언론에 보도하고 이게 뭔가 뒤에 뭐라고 그러죠? 이 제보자가 있다. 그래서 제보자에 대해서도 말이에요. 철저한 법의 조치를 또 취하도록 법의 조치를 받도록 이 후속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정책조정회의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상회교의 목적도 전략도 성과도 전무한 국제외교 망신 참사에 책임져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외교라인의 무능도 모자라서 대통령 스스로 품격만 깎아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한미 회담 또 이 한일 회담 모두를 다 비판하는 겁니다. 자, 특히 이제 기시다 총리와의 회담 여기에 관해서요. 굴욕적이었다. 굴욕적이었다. 그리고 또 일방적 구애로 간신히 마주 앉았던 비굴한 모습이었다. 이렇게까지 비판하고 빈손외교, 비귤외교 이거를 갖다가 아주 강력히 부각시키고요. 바이든 대통령과의 회담도 48초간 아주 짧은 대화가 이루어졌다는 거. 이거 그리고 현안은 하나도 해결하지 못했던 거. 이러면서요. 빈손 외교, 비굴 외교에 이어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박홍근 원내대표가 MBC로부터 제보를 받았다라고 하는 결정적 근거가 여기에 나와 있어요. 빈손 외교, 비굴 외교에 이어서 윤 대통령의 막말 사고 외교로 국격까지 크게 실추했다. 막말 사고 외교가 뭡니까? 바로 이 XX 이거잖아요. 이 새끼. 또 이 바이든 이렇게 딱 이어져서 공격을 한 거거든요. 자, 이렇게 됐기 때문에 박홍근한테 누가 먼저 이 풀로 뽑은 내용을 갖다가 그것도 이런 거는 보도하면 안 되죠. 당연히. 왜냐하면 국가의 품격과 관련되고 또 이 사실관계가 확인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거를 수십 번 들어도 이게 긴가민가 한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외국 언론에까지 뿌리고 말이죠. MBC 현지 기자들이. 그리고 서울에서는 박홍근 이 정치인한테 주어가지고 벌써 이렇게 정책조정회의에서까지 밝히고 이게 뭔가 공작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회의장을 나오면서 비속어로 미국 우애를 표명한 발언이 고스란히 영상에 담겨 대형 외교사고로 큰 무리를 일으켰다. 이렇게까지 벌써 9시 반경부터 회의가 진행됐는데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 그러면서 외교 라인의 전면적 교체 이것까지 주장했는데 이렇게 되니까요. 9시 반경에 한 회의 내용이 10시 20분에 연합뉴스로 맨 먼저 보도가 됩니다. 물론 10시 20분 연합뉴스 보도되기 전에 MBC가 10시 7분경에 보도를 해요. 그러니까 이 박홍근 원내대표가 3, 40분 먼저 벌써 이 얘기를 다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제 9시경에 회의를 했다라고 가정한다면 뭐 아침 요즘 뭐 해가 일찍 뜨니까요. 한 6시, 7시면 전부 다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MBC로부터 벌써 아침 일찍 제보를 받고 아침 회의에서 한번 써먹고 계속해서 이제 언론 플레이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공작적 내막을 시민단체 이런 데서요 꼭 고발을 좀 해주셨으면. 그래서 다시는 이게 그래갖고 윤 대통령이 비속어를 써서 미의회를 표명했다. 벌써 일방적으로 단정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잘못됐느냐. 그야말로 국익과 관련된 외교 문제를 국내 정쟁적 이슈화시킨 이 민주당의 이 작전. 반드시 말이죠. 대통령 사과와 외교 라인 경질이 아니고 민주당에서 먼저 사과하고 민주당에서 책임을 져라. 이렇게 주장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때 다른 방송들도 왜냐하면 이게 풀로 잡혔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근데 다른 방송에서는 방송을 안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무슨 잘 안 들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이제 이 사실일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 이게 잘못하면 이 국격에도 손상이 오고 또 대통령에도 또 체면에 또 말이 안 되잖아요. 데미지가 주잖아요. 그래서 다른 방송국에서 상당히 조심조심하고 있는데 이렇게 박홍근 원내대표가 회의에서 쏘고 언론 플레이를 하고 MBC가 이거를 보도하고 이렇게 되니까 다른 언론도 보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결국은 MBC가 몰고 간 거예요. 민주당하고 둘이서.
그래서 이게 이제 외신까지 타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가 사실상은 매국행위나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꼭 책임을 지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이제 이 광복동의 자유시민 이 블로그가 하나 올라왔는데 여기서 이 MBC를 폐방하라. 그리고 MBC는 이제 책임을 져라. 이렇게까지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 광복동의 이 자유시민 여기에서도 말이죠. 아무리 들어도 이렇게 듣기도 참 어려운데 어떻게 이거를 새끼다, 바이든이다 이렇게 단정을 해갖고 하냐 이거예요. 앞뒤로 만들어 봐도 앞뒤로 아무리 해도 바이든을 갖다 놓으면 연결이 되지도 않아요. 더군다나 옆에서 들었던 사람이 박진이잖아요. 박진 장관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국회에서 노력하겠다. 우리 국회가 대통령이 언급한 국제적인 재정 기여를 반대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박진 장관이 무슨 힘이 있어서 그게 바이든이라고 가정할 경우에는 미국 의회를 설득하냐고요.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지금 이제 이 광복도의 자유시민의 비판은 뭐냐? 비판은 한마디로 바이든 대통령과 미국을 기분 나쁘게 만들고 한미 관계를 이간질내서 파탄내고 그 다음에 미국 언론으로 선동하여 기사화하게 하고 그것이 기사화되면 또다시 그것을 근거로 삼아서 한국의 언론과 국민들을 선동하여 드디어 잘 걸렸다. 이번 판에 대한민국을 뒤집어 엎어보겠다고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준비된 기획 조작 사건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 광복도의 자유시민의 주장은 말이죠. 윤 대통령과 우리 선량한 국민들은 각 사회 구석구석에 동아리를 들고 앉아 온갖 사악한 것을 서슴지 않는 무리들을 발본색원해서 철저히 응징해야 하겠다. 이번 윤 대통령 욕설 조작 사건을 일으킨 MBC는 언론 매국 집단 MBC로 불러야 하겠다. 이러한 사악한 집단의 선전선동에 우리 국민들이 돌아나 그들을 옹호하고 그들과 함께 덩달아 춤을 춘다면 우리 국민은 그들의 개가 되고 꼭두각시가 되는 등신 쪼다가 될 것임을 명심합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광복동의 자유시민 이분들이 옳은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DC인사이드.com을 보면요. 이 국민의힘 갤러리 속에 이 MR을 제거한 윤카 발언 영상 해가지고요. 이거를 쭉 풀어보면은 배현진 의원이 주장한 대로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무슨 승인해주고 날림은 아니면은 말림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이것이 명백하게 소음을 제거하고 들으면 들린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 김은혜 홍보수석이 국회에 있는 민주당을 비판했다. 그래서 이거는요, 이 XX가 이 새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점에서 김은혜 홍보수석이 발표한 거하고 그 다음에 DC인사이드에서 소음을 제거한 상태에서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이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 이거는 그 정도로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은요, 이 정도로 해서 이제는 마무리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위상에도 맞고, 그리고 정치권의 이 혼탁함, 정치권이 좀 뭐라 그럴까요? 지금 국회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기국회. 이때만이라도 좀 논쟁이 없는 정쟁이 덜한 정치판으로 좀 정치 국면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정도로 계속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승민이 이제 그렇게까지 유승민은 뭐라 그럴까요? 유승민의 이 발언, 이 비판 발언은 이렇게까지 나왔어요.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냐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긴 영상을 두고 정말 쪽팔린 건 국민들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나토 방문은 온갖 구설만 남기고 한국까지 온 펠로시 하원 의장은 패싱했다. 이러면서 윤 대통령 외교행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영국 여왕 조문하러 가서 조문도 못하고 유엔 연설은 핵심은 다 빼먹고 예고된 한미 정상회담은 하지는 못하고 한일 정상회담은 그렇게 할 거 왜 했는지 모르겠고 마침내 카메라 앞에서 이 새끼들 쪽팔려서 어떡하나 라고 했다. 이렇게 지금 페이북에 글을 올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님 정신 차립시오. 부끄러움은 정녕 국민들이 목인가요? 라고 대먹고 있는데요. 자, 유승민 의원 정말 정신 차리세요. 정말 아직도 배신자라는 비판을 받는 거 부끄러움을 모르고 있나요? 저는 그렇게 반문을 하고 싶습니다.
자, 이러한 유승민에 대해서 말이죠. 이 김기현 이 전 의원이 제대로 비판하고 있어요. 이런 자극적 표현은 결과적으로 자기 얼굴에 침 뱉기일 뿐이다. 국익을 키워나가기 위해 동분선주하는 대통령의 순반 성과를 평가해야 할 우리 당내에서 대통령을 향해 쪽팔리다니 하면서 과도한 비난과 폄훼를 쏟아내는 것은 정치인으로서의 최소한의 도의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리고 윤상현 의원도요. 정말 유 전 의원께서 직접 쓴 글이 맞냐?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권성동 의원이 제대로 비판하고 있는데 2008년도 광우병 조작 선동의 시발점이었던 MBC는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면서요. 야당과 좌파 언론은 윤 대통령 일행이 영국에 도착할 때부터 조작과 선동으로 혹평을 가했고 조문도 못했다는 등 홀대를 받았다는 등 조문록은 왼쪽이라는 등 베일 착용이 어떻다는 등 외교를 저징스러운 예송 농쟁으로 격화시켰는데 사실 야권의 결론은 애초부터 정해져 있었던 것이 아니냐. 바로 자신들의 당리당략을 위해서 외교 참사는 이뤄야만 했던 것이었다. 그래서 사사건건 시비와 정쟁을 벌였고 대통령의 말 한마디를 기회로 삼아서 외교 참사라는 선동구호를 전 세계를 향해서 내뱉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민주당과 좌파 언론 입장에서는 아쉽겠지만 외교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고 한미동맹은 여전히 굳건하고 해프닝 직후인 지난 22일 백악관은 한국을 핵심 동맹이라고 재차 확인했다. 이게 민주당 그러니까 완패한 거나 마찬가지죠. 민주당이 망신난 것이죠. 그러면서 미 해군은 로널드 레이건 후의 입항에 맞춰서 어떤 상황에서도 한반도를 방어하겠다고 밝혔고 그 다음에 해리스 부통령은 한미동맹과 북핵 위협을 논의하기 위해서 28일 날 지금 방한할 예정입니다. 라고 덧붙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2008년도 광우병 조작 선동의 시발점이었던 MBC는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이런 선동 세력을 국민 혈세로 부양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제대로 좀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해프닝을 애써 외교 참사로 비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저들의 뒤틀린 목말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이 권성동 이 의원의 이러한 비판물 민주당은 반드시 들어야 되겠고요. 이 권 의원의 이러한 비판문을 우리 모두가 잘 활용해서 민주당과 그리고 좌파 언론의 공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될 것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덧붙이겠는데요. 자, 검찰에서 아태어 회장, 이 전부 아태어 회장도 불렀고요. 관련 직원도 불렀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16일, 17일 불러서 전부 조사했는데 이 아태어는 말이죠. 아태어에서는 북한 옥류관 냉면하고 대동강 맥주 국내 사업권을 따내기도 했는데 지금 검찰에서는요. 이 쌍방울이 아태역과 경기도의 대북 교류 사업을 후원하게 된 배경, 경위 이런 거를 지금 캐 묻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는요. 대북 사업 과정에서 쌍방울 자금이 결국 북한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지 이거를 갖다가 지금 파헤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쌍방울 그룹 의혹을 수사하는 이 김용록 수원지검 2차장을 감사원으로 파견하고 그 자리는 김영일 평택지청장으로 전격 교체했는데 이렇게 교체가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지금 법조계 안팎의 평가는 쌍방울 수사가 더디게 진행되는 데 대한 검찰 지휘부의 불만이 작용한 게 아니겠느냐. 이런 지금 이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근데 쌍방울 수사가 상당히 늦어지고 있기는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지만은 이거보다는요. 이런 점도 물론 있겠고 그 다음에는 이 감사원과의 이 협조를 통해서요. 이 쌍방울 사건 플러스 알파 지금 감사원에서 전방위적인 감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원의 이런 전방위적인 감사에 조금이라도 야권에서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이 법률적인 이 취약 요인이 있으면 이 초기 감사의 어떤 이 정치적인 효과 이런 점에서 상당한 이 뭐라고 그럴까요? 이 역풍이 불 가능성이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를 차단하기 위해서도 이 차장급 인사를 매우 이례적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심야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